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지난 4일 오전에 발화된 울진 산불이 삼척까지 확산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까지 15,420헥타르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축구장 약 2만 개 면적과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산림청은 차에서 던진 담뱃불을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지난달 26일 오후에 대구 달성군 용계리 주암산에서 발생한 불은 진화와 또 재발화를 반복하면서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산불 실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원인이 논두렁이나 밭두렁, 이 쓰레기 등의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33%, 입산자 실화가 27%로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인재로 인한 산불만큼은 막아야 하는데요. 산불 예방과 대응, 처벌에 있어서 강력하고 또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3월 7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다부터널 앞두고 차량 증가하며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동명 휴게소부터 차간 거리 당겨지고요. 중부내륙지선 현풍 방향으로는 용산동 구간 차량 이동량 꾸준해서 속도 다소 떨어져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금호분기점 구간 어렵지 않게 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시내도로입니다. 오늘 시내도로 교통량 많습니다. 사고도 많아서 곳곳에 정체되고 있는데요. 먼저 상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앞 3차로 우회전 차로에서 차량 2대 접촉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강창교 성서공단 쪽 우측 차로에 길게 줄 서 있는데요. 앞에 발생한 사고 여파입니다. 반대 대실역 내거리 쪽으로 해서도 교통량 많아서 강창교 위에 차량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 구간 통과해도 대실역 구간 차량 많아서 지나는데 좀 어렵겠습니다. 달고발대로에도 사고 발생했는데요. 신남 내거리에서 반고개 내거리 방향으로 중부 소방서 건너편에 차량 2대의 사고 발생했습니다. 동북로 효목 고가차도 시작 지점부터 복현 오거리와 내거리 방향으로 꽉 막혀 있고요. 구마로 동본리 내거리에서 본리 내거리 방향도 교통량 많습니다. 신당 내거리에서 공단 향하는 차량들 차간거리 바짝 당겨서 이동하고 있고요. 죽전에서 206 내거리 향하면서도 지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화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대구와 경북엔 건조경보가 강화됐습니다. 대구와 울진, 경주, 포항 등에는 건조경보가, 나머지 경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영하 3도, 김천 영하 8도, 청송 영하 10도 보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3도, 경산 14도, 안동 11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0도, 습도는 51%입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3월 7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34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결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경렬 기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기자님 지금 울진 산불 현장에 가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세요? 네,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상황 좀 전해주세요. 네, 먼저 산불 상황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산불이 지금 발생한 지가 어느덧 나흘째인데요. 지금까지 피해 상황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축구장 2만 700배 면적에 달하는 산림이 이제 불에 탔고요. 강풍주의보는 좀 해제가 됐는데 건조한 날씨는 좀 이어지고 있어서 산불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진화율은 40% 정도에 돼 있고요. 정부는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제 집계한 결과를 보면, 네. 어제 오후 11시까지 14,764헥타르의 면적이 이제 산림에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시설 피해는 주택 345채를 비롯해서 49곳이,
92곳이 되겠고요.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발생을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오늘 상황은 좀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림당국은 그 오전 중에 일단은 주부를 진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네. 오전 기상시부터 해서 헬기 53대를 비롯해서 막대한 인력을 지금 투입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울진에 가 계신다고 하셨는데 현장 둘러보셨죠? 어제 좀 둘러봤는데요. 이번 산불이 시작된 울진군 북면 쪽을 좀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북면 신화 1이라는 쪽에 피해가 좀 특히 컸는데, 내가 어제 신화 1을 찾았는데 그 마을 전체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전체가 좀 검게 그을려 있었고요. 길이 닿는 곳마다 좀 매캐한 연계가 좀 아직까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도 좀 열기 때문에 엿가락처럼 마치 휘어져서 땅바닥에 좀 닿아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많이 봤는데 이곳에 전체 그 주택 27곳 중에 19곳이 전소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요. 네. 일대는 불이 난 직후 이제 수도와 전기가 끊겨서 지금 한전등이 이제 마을 단위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대피를 했습니까? 네, 대부분 대피를 했고 지금 일단은 불이 확산돼 민가 쪽으로는 많이 확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마을회관 등지에 좀 많이 모여 계세요. 근데 아직까지 좀 난방이 안 되고 화장실도 이제 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화장실 이용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에서 임시로 좀 볼일을 보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다고 하는데 아찔했던 순간도 많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현장을 좀 둘러보니까 이런 적도 있었더라고요. 그 북면의 고목삼리라는 곳도 좀 피해가 컸는데, 불이 시작된 게 이제 산등성이를 불길이 넘어오면서 논두렁에 붙었거든요. 그래서 민가로 확산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려서 불을 끄다가 전기마저 끊기면서 결국 화장실에 있는 물까지 동원해서 간신히 불을 껐다. 예.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이곳의 이장님은 그 헬기가 좀 늦게 좀 투입이 되다 보니까 마을에 피해가 컸는데 이런 부분은 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주불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울진에는 국내 최대의 금강송 군락지가 있잖아요. 이곳까지 불이 번지지 말아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산림과 소방당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곳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모두 2,200여 헥타르의 수령이 이제 200년이 넘은 노송이 8만 5천여 가루가 지금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의 특성상 한번 불이 붙으면 인근 숲으로 좀 확산 속도가 빠르고 특히 그 송진액이 마치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불을 끄기도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산림청은 오늘도 그 울진군 산불이 난 곳과 그 금강송 군락지 주변에 헬기들을 좀 대거 투입을 해서 방어에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취재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청 네. 기자님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가 실시가 됐는데요. 이 집계 결과 전국적으로는 최종 36.93%의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네, 저도 사전 투표를 했는데 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14년 지방선거에서 사전 투표가 처음 도입된 이후에 역대 최고 득표율이었습니다. 그렇군요. 2017년 대선보다는 10.87%포인트나 증가했고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지역이 51.45%로 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전북과 광주가 40%대 후반을 기록했고 이 경기와 제주, 이 대구가 30% 초반대로 좀 사전투표율은 하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이 경북의 경우에는 41.02%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이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좀 불거졌습니다. 네. 선관위가 5일에 코로나19 확진 격리자를 위한 별도 투표함을 마련하지 못한 게 관련 법령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지금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이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관위가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비닐팩이나 종이상자
또 플라스틱 이 소쿠리 등에 담아서 투표소마다 단 하나만 설치된 이 투표함으로 옮기려다 보니까 논란을 빚게 된 겁니다. 예. 내가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하는 논란도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 대구의 한 투표소에서도 투표 봉투에 이미 투표된 용지가 발견돼서 이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네. 이게 각 정당의 창간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현재까지 어렵지만요. 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박빙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 자체를 좀 줄였어야 하는데 아쉬움을 남깁니다. 본투표에서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요. 네, 이 선관위에서도 오늘 긴급 회의를 한다고 하고요. 일단은 본투표에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 간의 이 투표에 대해서 이후에 추가적인 지침을 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비닐 장갑을 또 끼고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반드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슈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한동안은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서 주택 가격 폭등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대구의 주택 가격이 하락세가 좀 커지고 있고요. 미분양 주택 규모도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좀 치솟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대구시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이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요. 대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 변동률이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0.11%를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1주 연속 떨어진 걸로 좀 나왔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달서구가 감삼동과 대천동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0.1%로 0.17%로 8개 구군에서 가장 많이 내린 걸로 나타났고요. 동구가 율화동 위주로 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0.14%, 서구가 마이너스 0.08% 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대구의 또 전셋값 변동률도 마이너스 0.14%로 13주 연속 지금 내림세거든요. 달서구가 마이너스 0.31%, 동구가 마이너스 0.15, 서구가 마이너스 0.11%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어떤 곳은 집값이 2억 원 이상 뚝 떨어진 곳도 있더라고요. 네, 이 지표를 살펴보면 특히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올랐던 지역이 이 떨어진 폭도 가장 컸습니다. 이 수성구 범호동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11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 작년에 마지막 거래액보다 2억 3천만 원 정도가 내렸습니다. 네. 또 같은 동네에 있는 다른 아파트 역시 지난달에 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지난해 마지막 거래액보다 7천만 원 정도가 떨어졌고요. 이 대구 외곽 지역에서는 또 집값의 하락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집값이 너무 높다는 인식이 지금 소유자들 사이에서 확산한 데다 이른바 좀 공급 폭탄 이런 것까지 좀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집값을 좀 끌어내리고 있다는 건데요. 부동산 정보 제공 플랫폼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좀 보면요. 대구에서 이제 올해에만 19,81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16,900여 가구보다 좀 더 늘어난 수준인데 이게 내년부터 2025년까지 그러니까 3년 동안 공급될 가구 수 같은 경우에도 57,000여 가구에 좀 달할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공급된 게 38,000여 가구였는데 이것보다도 한 2만 가구 정도가 좀 많은 수준인 겁니다. 또 규제 때문에 주택 매매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요인도 이제 집값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2020년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좀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인데 규제 지역이 되면 대출과 세제 또 전매 제한 등의 좀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좀 못 파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분양과 또 매물이 많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1월 기준으로 대구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3,678건으로 전국 미분양 물량의 16.9%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 평균
904건보다 월등히 많은 미분양 주택 물량인데요. 월별 기준으로 보면 2011년 말 이후에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실거래가 어플리케이션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이 대구의 매물 수가 2만 7천여 건에 달하는데요. 연초보다 약 1,000여 건 이상 증가했고 네.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는 8,900여 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주택 가격이 또 폭등할 때는 그 공급 물량을 좀 늘려야 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대구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이 만여 가구 이상 새로 공급이 됐고 2021년에 지난해의 경우에는 17,000여 가구가 새로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2만여 가구가 예정돼 있거든요. 최근 또 쏟아졌던 아파트 물량이 한꺼번에 또 입주하는 시기가 2023년인데 내년에는 3만 2천여 세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물량이 늘어난 것은 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1차적으로 분양권도 한 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좋은 입지에 새로운 분양 물량이 나오면 또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어놓고 새로 분양권을 얻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대통령 선거 중에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 규제를 풀고 대출 제한을 풀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매물은 나오지만 이 매물을 지금 구매하는 것보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바뀐 정책에 따라서 이 구매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심리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한동안 대구 지역에서는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단 침체된 시장 분위기, 이제 현재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은 일단 나오는데요. 관망세가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라는 건데 이게 그 대선 이후에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대선 이후 그 규제 변경 여부 등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자, 대구시가 이렇게 침체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좀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던데 대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공급을 제한하는 대책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지역 내 주택 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상업 지역 내에서 주거 복합 주거용 용적률을 좀 제한하고요. 외곽지에는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을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조권 관련해서 건축 심의도 강화해서 이 주택 세대 수를 조금 줄이는 이 방법을 택한 건데요. 네.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라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도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면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해제가 되고 나면 이 분양이 좀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주택정책 권한을 자치단체에 좀 위임하는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는데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율이 매매가 기준으로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을 0.5%에서 0.4%로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은 또 지역 상황에 맞는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들 주장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무려 28차례에 거친 주택 정책을 좀 내놨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주택 정책이다 보니까 지역의 각각을 좀 고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긴 했습니다. 예.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이제 6,020가구였는데 이게 공급 부족에 좀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같은 기간 대구의 분양 물량을 보면은 서울의 한 5배 수준인 33,000여 가구였거든요. 지역별 상황이 크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네.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위주의 이런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좀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주택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대선이 끝나면 좀 뭔가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선두권을 경쟁하는 대선 주자들 모두 이 주택 물량 공급을 강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이 또 수도권에 집중돼 있거든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대폭 늘어나면 지방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또 일어나게 되고 이 폭등한 상태에서 보합세를 보이다가 만약 급락을 하면 대출을 안고 집을 샀던 가계의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지역에 맞는 주택 정책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에 종속되지 않는 국가 차원의 정책도 어떤 대선 주자가 당선되더라도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뉴스민의 천연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인생 전환기에 있는 지역의 청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다양한 경험과 또 정보를 나누는 시간 청년 리포트입니다.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지난 5일 개구리가 이제 깨어나서 봄을 알린다는 경칩이었죠. 이제 꽁꽁 얼어붙었던 겨울이 지나고 겨울잠에 들었던 동물들도 동면에서 깨어나고 있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아직 추워서 네, 사실 실감하지 모르겠어요. 네, 산불이 많이 나서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노트북이나 컴퓨터 하나만 들고 야외로 나가서 일 또는 공부를 하고 휴가도 즐기는 워케이션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오늘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족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워케이션 좀 낯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워크와 베케이션의 그 합성어 맞나요? 네, 일과 휴가의 합친 말이죠. 그렇군요. 워케이션. 시골에서 요즘 이 워케이션이 트렌드라면서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지금 연일 장기화가 되고 있고 점차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실내라던가 복잡한 도심보다는 청량감을 주는 자연환경을 찾는 청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공기도 좀 더 맑고 또 바이러스 걱정도 덜한 시골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도 하는 그런 개념을 워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병행이 가능할까요? 뭐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요. 워케이션 개념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이 디지털 노마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노트북이나 태블릿 하나만을 들고 어디서든 일을 하면서 떠도는 그런 유목민을 말합니다. 네. 어쨌든 뭐 좋은 곳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것, 일을 하는 것을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청년 디지털 노마드족에게 이 워케이션 목적지로 괜찮은 곳들이 있나요? 네, 저도 지난 2주간 대한민국의 대표 종택 10군데를 방문했는데요. 그 종택은 대한민국 전통의 근간 또는 종가를 대표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전통 문화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눠지는데 인간 문화재를 필두로 하는 무형 문화재가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수백 년에 이르는 종택은 바로 대표적인 유형 문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는 한국인의 대표 밥상으로 태계 이황 선생님의 검소한 밥상 차림이 방영되기도 했는데요. 이 방송이 바로 안동의 노송정 종택에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종택들은 되게 고유한 멋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 노송정은 영화 브라더스의 촬영지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노송정에 제가 가보니까 앞을 지키던 진돗개가 있던데 이 진돌이도 참 브라더스에 출연한 그런 멋진 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에 출연한 예. 견이군요. 그래서 더 잘생겨 보였습니다. 그 요즘 이런 종택들에서도 인터넷 환경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의 종택들이 또 워케이션 목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디지털 기반으로 가장 현대적인 일을 해야 하는 디지털 노마드족이지만 가장 전통적인 그 종택 그러니까 한옥에 머문다는 것도 참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이 디지털 노마드 청년 지원 프로그램도 많다면서요? 네, 요즘에 여러 구군 단위에서 지자체가 이제 인구 소멸 위기가 있고 고령화 위기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많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 서부 같은 경우에는 안개 평야를 중심으로 그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올해 한 3년째 디지털 노마드족을 위한 그런 지원 프로그램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시골에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정주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청년 디지털 노마드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 네. 이 참가를 하려면 대부분이 무료다 보니까 아주 경쟁률이 높고 면접을 봐야 되는데 오, 경쟁률이 수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 올해는 의성 동부 권역인 금성을 중심으로 또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의성 동부는 서부와 다르게 그 산이 많고 여러 관광 자원이 이제 군데군데 포집돼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와서 즐길 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먹을 거리가 충분한 곳입니다. 금성산에 올라서 남다른 기운도 느낄 수가 있고 또 산음생태 마을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종택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옥 스테이를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또 의성군 홈페이지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4월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외국에서도 이런 디지털 노마드가 인기라고 들었어요. 비자까지 면제해 준다고 들었는데요. 네,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많이들 못 나가고 계시지만 외국인이 취업 비자를 받지 않고도 그 해당 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가 스페인, 바베이디오스, 에스토니아, 독일, 아이슬란드, 몰타,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입의 대부분을 해당 국가 밖에서 벌어야 한다는 조건에 있지만 지금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네요.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지털 노마드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저곳 얽매이지 않고 컴퓨터 하나 들고 뷰가 좋은 곳에서 일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낭만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무가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나 인프라 기반의 사업이 아니라면 디지털 기술만으로 충분한 그런 일의 본질이 있다면 디지털 노마드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추현호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3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은 영상 10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아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비 소식은 13일쯤 예보돼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예방에 계속해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